새벽 5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68세 박순자는 이불을 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어스름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 순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34평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손자 혜민이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어젯밤 정리하지 못한 설거지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도시락 재료를 꺼냈습니다. 아들 창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를 우려낸 육수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은지는 나물 반찬 좋아하지. 시금치를 데치고 콩나물을 무쳤습니다. 혜민이 도시락에는 계란말이와 소시지를 넣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6시 40분. 밥상을 다 차리고 나니 첫 번째 방문이 열렸습니다. 10살 혜민이가 비몽사몽 나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우리 혜민이 어서 세수하고 와.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15층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7시. 은지가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은지 너 출근 준비하느라 바쁠까봐. 감사합니다. 식탁 정리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식탁. 이것이 순자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7시 20분. 아들 창호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너희 아침 먹어야지. 어서 앉아.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창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은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혜민이는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가족이 모두 나간 뒤 순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이 나이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홀로 살던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1년 반 전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사세요. 집도 넓고 혜민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순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해운대 집은 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췄습니다. 바다를 보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대신 조심해 주세요 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순자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마트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작은 균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등어를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응. 은지야. 오늘 고등어 구웠어. 은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생선 구우실 때 환기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옷에 냄새가 다 배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다음부턴 창문을 더 열게. 네,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환풍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생선 반찬이었는데 가슴 한편이 묵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프라이팬 소리도 최소화했습니다. 냉장고 문도 살며시 닫았습니다. 어머니 새벽에 소음 좀 줄여주세요. 혜민이가 잠을 설쳤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랬어. 미안해. 더 조심할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합니다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청소기는 가족이 모두 나간 후에만 돌렸습니다. TV는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봤습니다. 요리할 때는 환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넣은 반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거실에 물건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혜민이가 놀 공간이 없어요. 어머니, 방에서 TV 보시면 어때요? 거실은 가족 공간이잖아요. 매일 조심해 달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혜민이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레고 같이 만들어요. 그래. 우리 혜민이 뭐 만들까? 할머니와 손자가 바닥에 앉아 레고를 펼쳤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혜민아, 좀 조용히 해줄래? 엄마 머리 아파. 아, 미안해. 은지야. 순자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혜민이의 실망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방에서 할까요? 그래. 그러자. 할머니와 손자는 순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레고를 계속했습니다. 거실은 넓었지만 이제 그곳은 순자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오늘도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창호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맛있네요. 다행이다. 많이 먹어. 그러나 은지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조금만 먹을게요. 그래. 알았어. 순자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창호와 은지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봐요. 뭘? 너무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이 물속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우릴 위해서 하시는 건데. 알아요. 근데 가끔은 답답해요. 솔직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 순자는 물을 잠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헌신한 시간들이 간섭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다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평온하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쓸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청소도 요리도 육아도 모두 정성껏 했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호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 뭔데? 엄마, 은지 말이 맞아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뭘? 엄마가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은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집안일도 요리도.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도 이제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창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순자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창호는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혜민이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각자 드세요. 저도 약속 있어요. 은지가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녀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은 저녁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치 볼 일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간단히 국수를 삶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큰 소리로 볼 수 있었습니다. 8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벌써 왔어? 네, 약속이 취소됐어요. 며느리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다시 TV에 집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은지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야.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들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은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집, 그분만 없어도 숨통 트일 것 같아.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맨날 집에 계시잖아. 청소도 요리도 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간섭이야. 내가 뭘 해도 눈치 보이고.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면 좋겠는데. 진짜로. 그 말에 순자는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활비도 부담이고. 집도 좁아진 것 같고. 응, 알아.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지. 근데 어떡해. 창호가 모시자고 했는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근데 이 집 명의가 어머니 거라서. 더 말 못하겠어. 그니까. 답답해 죽겠어. 은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 계실 수도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짐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년 반 동안 헌신한 시간들, 새벽에 일어나 차린 밥상들, 손자를 돌보며 보낸 오후들, 모두 고마움이 아닌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어. 순자는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느꼈던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가족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바다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순자였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사용증이었습니다. 3천만 원.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돈이었습니다. 엄마 곧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창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자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없었습니다. 있는 건 눈치와 조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은요?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각자 먹어. 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영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순자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응. 미안해. 요즘 정신없어서. 그래도 가족이랑 잘 지내고 있지?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응. 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순자야,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이야?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있잖아. 통영의 집.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집? 갑자기 왜? 혼자 살고 싶어졌어. 조용히. 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바다 보이는 작은 집 괜찮아? 응. 그게 좋겠어.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순자의 눈빛이 조용히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단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나간 후 순자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사용증도 함께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15층 34평형 아파트 오션뷰. 내 집이야.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매물 내놓고 싶은데요. 네, 어떤 물건이신가요? 해운대 우동 아파트요. 34평. 중개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오션뷰시죠? 지금 그 단지 매물 귀해요. 언제 보러 가도 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가족 없을 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규칙적이고 담담했습니다. 나도 이제 물러나야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개인이 왔습니다. 집 상태가 정말 좋네요. 관리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바다 뷰도 끝내주고. 이 가격이면 일주일 안에 나갈 것 같은데요. 빨리 팔고 싶어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 결정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중개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하시겠다는 분 계세요. 금매라 현금 즉시 거래 가능하대요. 좋아요. 진행하세요. 서명하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순자는 외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8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으로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한 달 후 잔금이고 그때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년 반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어. 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엄마? 이 집 팔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창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집을 팔았다고. 한 달 후에 이사 나가야 해. 창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순자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상해. 내 집인데 왜 상의해야 하지? 그게 아니라. 은지야. 내가 원한 거잖아. 내가 없는 집.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저번에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 그분만 없어도 숨통 트일 것 같다고 했잖아.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호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은지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야. 오해가 아니야. 순자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창호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내가 짐이 됐어. 너희 애한테. 그런 적 없어요.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었어.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았어. 청소할 때도, 요리할 때도, TV 볼 때도. 엄마, 이제 됐어. 엄마는 통영으로 갈 거야. 바다 보이는 작은 집 구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안 사실 거예요? 순자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민아. 할머니가 자주 놀러 올게. 싫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어야죠. 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는 혜민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우리 혜민이.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솔직한 마음이었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지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알아. 어머니, 근데 나도 힘들었어. 매일 조심하고 숨죽이고 사는 게.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이제 우리 각자 편하게 살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창호가 불렀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 다 했어. 이미. 순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곧 저 바다와 작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다를 만날 것입니다. 통영의 바다. 순자만의 바다. 침대에 누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손자가 그려준 그림 몇 장. 거실에는 여전히 가족의 물건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TV, 식탁, 모두 그대로 두고 갈 것입니다. 집이랑 같이 팔았으니까.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가족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호는 매일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됐어. 창호야. 은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만 숙였습니다. 혜민이만 할머니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 혜민아.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순자는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넌 여기서 학교 다녀야지. 할머니가 방학 때 보러 올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운대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안녕이구나.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반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다 추억이야. 새벽 5시였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있었습니다. 된장, 두부, 파, 애호박. 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육수를 우렸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멸치를 볶았습니다.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1년 반 동안 매일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마지막이구나. 순자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짧게 글을 썼습니다. 고마웠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메모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6시 30분이었습니다. 통영으로 가는 버스가 8시에 출발했습니다. 짐은 이미 택배로 보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순자는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방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봤습니다. 안녕.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파트 로비가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7시 30분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통영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영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해. 11시쯤 도착할 거야. 답장이 곧 왔습니다. 기다릴게. 집 보러 같이 가자. 순자는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해운대 아파트였습니다. 혜민이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없어요. 창호와 은지가 뛰어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아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호가 집어들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민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 마지막 밥이네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과 바다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통영까지는 3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순자였습니다. 68세 박순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버스는 달렸습니다. 통영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순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통영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만의 바다가, 순자만의 삶이